안녕하세요. 주유변수입니다. 주님들과 원익홀딩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익홀딩스가 아주 양호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외에서도 보시면은 대략 한 2.7% 급등으로 좀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주주분들께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야, 이거 주포 고약하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월요일 날에 NH 쪽에서 130만 주를 매수했었어요. 근데 이게 수급표를 보니까는 노출이 안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증권가에서도 제시하고 있는 수급도 이게 뭐 100%, 1000% 신빙성이 없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저는 이거를 이제 매의 눈으로 감쪽까지 포착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서, 물론 주식이라는 게 조정이 안 나올 수도 있지만은 나오는 거에서 또 대비는 해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는 그러한 취지로 제가 이제 대응 전술이 필요한 구간인 것은 맞다라고 제가 말씀은 또 드렸고, 근데 그렇게 큰 가격 이탈은 또 안 나올 것이다, 이렇게 또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익홀딩스는 오늘 생각보다 양호하게 마감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전 이거라고 봐요. 오늘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은, 원익홀딩스를 우리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는 있지만은 얘가 또 좋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얘는 지금 반도체 쪽으로도 우리가 이제 관점을 돌려서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이렇게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텐데, 삼성전자 있죠. 삼성전자가 원익 IPS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익홀딩스의 지분도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원익홀딩스는 로봇뿐만 아니라 반도체와도 같이 톱니바퀴가 맞물리듯이 추가적인 구조적 상승을 지금 뽑아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왜 그러는지, 왜 우리가 반도체 관점으로 봐도 좋은지,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왜 단순히 삼성전자가 원익 IPS랑 홀딩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그게 아니에요. 삼성의 입장에서는 원익 홀딩스뿐만 아니라 원익 IPS가 마음 한켠에 귀한 상황입니다. 네, 왜 그러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이제 원익 계열사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계열사 있는데, 지금 원익 홀딩스가 중간 지주사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원익 홀딩스의 주가는 이러한 비율로 이제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원익 홀딩스의 주가를 바라봤을 때 원익 IPS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 정도가 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는 이거는 원익 로보틱스, 비상장사인 원익 로보틱스보다 많아요. 그리고 그 외에 원익 머트리얼즈, 뭐 QNC 있는데 비중은 원익 IPS보다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익홀딩스의 주가는 원익 로보틱스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에서 더 상승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우리가 원익 IPS의 가치, 이 IPS의 가치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판독을 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더 끌고 갈지 아니면은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하산을 할지, 요거 방향성을 잡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한 번에 바로 확인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왜냐면은 지금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잖아요. 원익홀딩스가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를 기준으로 지금 이제 원익홀딩스는 IPS의 영향을 그래도 상당히 좀 많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IPS의 성장세가 홀딩스의 밸류를 좌우하는 또 하나의 무기이기도 해요. 무기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원익홀딩스를 봤을 때는 뭐 칼 한 자루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칼 한 자루를 숨기고 있어요. 물론 원익 IPS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있어서 IPS의 방향성만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원익 IPS의 방향성이 좋으면은 내가 원익홀딩스에서 지금 하산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주가가 더 상승한다라는 반증이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원익 IPS의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지금 원익 IPS, 일단 유진투자증권에서 8월 8일 날에, 8월 8일 날에 IPS의 보고서를 내놨는데, 이건 뭐 CT에서 이 추석 연휴 전날 일단은 얘는 기본빵으로 55,000원 때린다라고 했고, 이제 삼성전자의 성장성을 봤을 때는 원익 IPS의 추가적인 상승세는 불가피합니다. 왜냐면은 원익 IPS가 삼성전자와 어떠한 지금 역할을 하느냐, 어떻게 지금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리느냐, 이게 중요한데,
자,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HBM4죠,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로부터 HBM4에 대한 준비를 자, 아주 지금 분주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HBM에 대한 투자 힘이 실리면서 원익 IPS는 이 HBM에서 뭘 담당하냐? 전공정과 후공정 장비, 여러분들. 이 장비를 모두 다 담당해요. 전공정, 후공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한미반도체 아시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TC본더, HBM에 들어가는 D램을 이렇게 쌓아 올리는 이러한 장비를 TC본더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후공정에 속한단 말이에요. TC본더가. 자, 근데 지금 이러한 후공정단에 있는 한미반도체도 어떻게 됐어요? 주가 급등 나왔잖아, 여러분들. 근데 그에 반해서 지금 원익 IPS는 뭐예요? 아니, 후공정뿐만 아니라 앞단인 전공정 장비까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다? HBM에 있어서 이중으로 모두 매출처가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의 HBM 장비 납품처가 주요 장비 납품처가 지금 되어갈 전망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SK증권에서도 작성을 한 부분이 뭐냐면은 삼성전자의 미국 테일러 팹이죠. 미국의 테일러 공장이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래서 이 테일러 팹이 거의 이제 완공이 다 되어 가요. 완공이 다 되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또 이제 주문이 너무나도 또 이렇게 쇄도하다 보니까 증설을 또한 같이 하고 있어요. 완공이 거의 다 됨과 동시에 증설을 또 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봤을 때 원익 IPS가 HBM의 후 공정 장비를 모두 담당한다. 그래서 지금 얼마의 매출 규모가 반영이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된다? 실질적으로 1,300억 원이다. 근데 이게 이제 테일러 팹에서 추가적인 증설이 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HBM4의 성공을 거두잖아요. 엔비디아로부터 퀄 테스트가 최종적으로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 캐파는 더 증설이 돼요. 더 증설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은 원익 IPS에 있어가지고 직수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아시다시피 지난 여름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급 계약 해줬는데 여기에서 공급 계약 더 내릴 거거든요. 이제 A16 칩 여기에 이제 HBM4를 적용을 하니까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원익 IPS 입장에서 지금 삼성전자 전후 공정에 대한 장비를 모두 다 납품을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7.54%의 지분을 지금 이제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건희 회장님 시절 때 이제 지분 취득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왜 그러냐? 이때 당시 반도체 전후 공정에 있어가지고 장비의 의존도가 해외에 많았어요. 해외에 많다 보니까는 해외에서 갑질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산에 차질 생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건희 회장님이 야 이거 이제 국내산으로 이거 좀 내재화를 좀 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세메스라고 있습니다. 이 세메스와 원익 IPS가 같이 전후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를 컨소시엄 이뤄가지고 내재화를 시킨 거예요. 국산으로. 그래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지금 관계가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건 동반자죠. 사실상 삼성전자랑 동반자죠. 근데 자, 우리가 또 다르게 또 생각을 해보면은 삼성전자와 동반자면은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익 IPS의 주가도 올라가겠죠. 그러면 원익 IPS의 주가가 올라가면은 원익 홀딩스에 있어가지고 IPS가 70% 비중을 지금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익 홀딩스의 주가도 어떻게 될까요? 같이 날라. 근데 이 관계가 이제는 로봇 쪽과 이제 연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증권가에서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15일이죠. 10월 15일 기준으로 삼성전자 원래의 성장 궤도로 복귀했다. 그러면서 집 나간 애가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12만 7천 원으로 상향시켰잖아요. 38.6%. 삼성전자가 이 정도 가면은 원익홀딩스는 한 60%, 70%그 이상 간다라는 반증이고 원익 IPS죠. 원익 IPS가 60에서 70%그 이상 가고 그러면 원익홀딩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익홀딩스는 만약에 IPS가 뭐 70% 간다. 그렇죠. 70% 정도 올라간다. 그러면은 원익홀딩스는 대략 한 50% 정도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또 보여줄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순환이 되는 거예요. 순환이. 정말 이렇게 좋게 순환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숨은 가치를 좀 잘 찾는 게 중요하겠죠. 주식이라는 게
차트만이 답이 아니에요. 근데 차트도 지금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뭐냐면은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요거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새로운 주도주, 바닥에서 올라오려고 하는 새로운 주도주, 즉 먹거리가 많은 주도주에 우리가 또 농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올해 한 해 벌써 다 지나갔어요, 여러분들. 지나갔는데 주식 농사 좀 만족할 만큼 지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수확 좀 잘 하셨어요. 만약에 내가 좀 만족하지 못해, 약간 좀 껄쩍지근해,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요 주식에서 우리가 내년을 좀 준비해 봅시다. 내년이 아니라 저는 금방 급등이 나올 것 같은데 양자 쪽에 양자. 그래서 양자 컴퓨터 쪽이 어떻게 보면은 AI보다 굉장히 이게 이제 디스트로이 파괴적인 이 모멘텀인데 다 씹어먹습니다. 뭐 바이오 신약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다 씹어먹는 게 지금 양자인데 요걸 우리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국내 이제 대장주 하나 저도 어렵게 좀 찾았는데 사업보고서를 통해 찾았습니다. 요거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요 주식 여러분들 이름이라도 한번 확인하시고요. 곧바로 원익홀딩스에 숨겨져 있는 차트의 비밀에 대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난제로 남아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양자 컴퓨터인데요. 옛날엔 냉장고 한 대만 있어도 부자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근데 요즘 세상은 오히려 보이지도 않는 계산기 하나가 핵무기보다 더 무섭다는 겁니다. 그걸 JP모건이 정확히 꿰뚫었어요. 미국의 최대 은행인 JP모건은 양자 컴퓨터 그리고 휘토류, AI와도 같은 기술에 무려 2천조 원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이건 마치 전쟁터에서 칼 들고 싸우던 시절에 갑자기 상대가 전혀 예상치 못하게 핵미사일을 꺼내버립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양자 컴퓨터고 그걸 만드는 회사들이 지금 미국의 안보 핵심 자산으로 올라섰습니다. 세상 판도까지 흔들릴 조짐을 보이고 있죠. 이건 단순한 기술주가 아닙니다. 미래 전쟁의 판을 바꾸는 무기예요. JP모건은 이 양자 컴퓨터 중에서도 양자 신약 개발에 오히려 1순위로 우선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지금까지는 암치료 정말 힘든 싸움이었어요. 독하든 약하든 결국 몸을 갉아먹는 치료법이 전부였죠. 그런데 이제는 몸 속에서 직접 항암제를 만들어 스스로 암을 사냥하는 면역세포를 1시간 만에 생성하는 기술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건 마치 공상과학의 SF가 아닙니다. 실제 전임상 결과가 확인된 mRNA 기반의 인바디 카티 치료제, 그리고 이 꿈은 이미 FDA가 가능성에 이렇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누가 이걸 현실로 가져오느냐입니다. 그리고 여기 말도 없이 조용히 양자 신약의 알고리즘을 완성한 국내 유일의 기업이 있습니다. IBM의 양자 컴퓨터 플랫폼에 이름을 올렸고 그 콧대 높다고 소문이 자자하던 국책은행인 산업은행마저도 콧대가 꺾이면서 이렇게 투자를 집행을 했으며 미국도 주목한 양자 우위 실현에 있어가지고 세계 단 10개 기업 중 하나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며 국내 유일의 IBM 키지트 공식 양자 알고리즘에 등재가 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10개국만 통과한 기술심사 클리어 이 핵심 기술을 신약설계라는 생명과학의 심장부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해당 기업의 글로벌 양자 신약 알고리즘 등재는요, IBM 키스킷에 등록이 되어 있고 이 키스킷이라는 것은 전 세계 양자 컴퓨팅 사용자들이 널리 사용하는 개발 플랫폼으로 IBM 양자 컴퓨터에 직접 연결되어 신약 개발 알고리즘을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데요. 일단 이러한 등재는 양자 선도 기업인 이스라엘 퀘드마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라는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여의도 증권가에서도 IBM 키스킷 등재는 우리나라 업체 중 양자 신약 우위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접해 있는 업체다라고 평가한 상황입니다. 또한 이 해당 기업의 대표님은 인터뷰를 통해서 2달 안에 양자 결과를 발표하겠다라고 해서 IBM 외에도 미국의 아이온큐와 리게팅 컴퓨팅 플랫폼에 등재될 가능성까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해당 기업은 제약의 판을 바꾸는 조용한 변수 양자 알고리즘으로 이 암을 겨냥하며 mRNA로 면역세포를 재설계하여 AI와 나노기술을 결합해 병원이 아닌 몸속에서 치료가 시작이 되는 시스템, 이 모든 것을 소프트웨어 단 하나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사이 이 IBM 키스킷은 그들의 기술을 받아들였고 산업은행과 글로벌 10개국만 통과 가능한 이 기술 심사까지 깔끔하게 지금 클리어를 받았죠. 우리는 늘 미래가 당면해진 뒤에야 그것의 시작을 후회하죠. 마치 원전이나 조선처럼요. 두산 에너빌리티나 하나오션 그리고 알테오젠 펩트론도
모두 누군가가 처음 봤을 때는 그저 조용한 회사에 불과했습니다. 아니, 거들떠도 보지 않았죠. 반대로 주가가 급등하니까 거들떠 본 거죠. 하지만 지금 여러분 앞에는 그보다 더 큰 가능성과 더 깊은 기술을 품은 기업이 조용히 눈앞에 있고요. 실제로 차트를 좀 보시면은 직전 고점 49,500원 대비 현재 주가는 반토막 이상 나 있지만 영업이익은 이렇게 좀 보시다시피 꾸준한 지금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으며 영업이익률은 20%, 유보율은 자본금 대비 3,179%로 최근 이더리움을 비롯해 비트코인 매입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제약바이오 주식주에서 이례적인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저 싼 바이오 주식이 아니라 가장 비싼 시장에 가장 싸게 진입할 기회가 지금 이 차트와 재무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아이온큐 CEO가 경고했습니다. 양자 컴퓨팅의 시대 이제 몇 분기 안에 도래한다. 단순한 전망이 아닙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IBM, 아마존 그리고 엔비디아까지 직접 돈과 기술을 집어넣은 바로 그 영역. 양자신약. 이 기업이 실패하면 과학이 늦는 것이고 성공하면 세계가 따라올 기술이 됩니다. 침이 마르도록 칭찬해주고 싶은 이 주식 더 이상 길게 설명할 시간조차 부족합니다. 엄연한 사실은 주가는 미래 가치의 반영이거든요. 하지만 이 회사는 최고의 초고속성장주임에도 불구하고 공시나 뉴스 등 언론에 이러한 지금 노출 자체를 자제하고 있으며 사업 보고서상에 중요한 계약만을 남기고 있어 현재까지 파악된 이런 사실들이 부각이 될 경우 오히려 더 쉽게 예상보다 날아갈 것으로 전망이 되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꿈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영상 하단 더보기창에 간편 문자 보내기라고 있습니다. 요거 한 번만 터치하셔서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이 해당 기업의 이름이 무엇이고 정확히 양자신약 알고리즘의 성과는 또 어떻게 나왔는지 이러한 부분을 보고서 자료로 압축하여 공유해 드릴 테니까 꼭 한번 확인하시고요. 100%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확인하셔서 시가총액이 유보율보다 낮은 이 기업. 다만 현재 걱정되는 것은 너무나 이 독과점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 행복한 비명뿐이며 작은 재료에도 예민하게 급등으로 반응하는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철철 넘치는 이 급등의 에너지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이제 차트에 대한 비밀이 무엇이냐 이거를 파헤쳐야 되는데 이 세상에는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은 모든 게 단순화돼서 이루어집니다. 단순화되어서. 그러니까 복잡한 게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원익홀딩스의 차트도 복잡하게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자, 우리가 차트를 봤을 때 어떤 거에 집중하면 좋냐? 속일 수 없는 거에 집중하면 좋겠죠. 눈속임 하는 거. 그러니까 눈속임. 이러한 차트는 눈속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반대로 거래량은 속이지 못한다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거래량을 기준으로 얘를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차트를 통해서 숨겨진 비밀을 파헤칠 수 있는데 보시면은 지금 거래량이 수반된 구간, 요 구간과 그리고 이제 요 구간이죠. 이 구간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요 구간, 양봉으로 건설이 된 요 구간 거래량이 각각 수반이 되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이냐?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해서 거래량을 요렇게 수반을 못 시킵니다.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거래량이 올라왔다는 것은 뭘 의미를 하는 거냐? 일단적으로 뭘 의미하냐면은 주도 세력들이 강력하게 매수를 했다. 강력하게. 정말 이 물량 내 거야. 건들지 마라고 할 정도로 강력하게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게 거래량이 쓴 거예요. 자, 이렇게 거래량이 섰다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섰다라는 것은 강력하게 매집을 했기 때문에 요 가격대 이후에 요 가격대 또 강력하게 매집을 해서 평균 단가를 올렸다라는 게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평균 단가가 올렸다. 근데 여기에서만 평균 단가를 올린 게 아니라 요 구간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거래량을 수반을 시키면서 평균 단가를 한 번 더 올렸어요. 한 번 더 올렸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뭐예요? 평균 단가를 올리고 보유 중인 물량도 더 늘어났다라는 반증이죠. 자, 그러면은 뭐예요? 더 높은 목표가를 목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래량을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지금 여러분들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 500만 주를 갖고 있어. 500만 주 갖고 있고 평균 단가가 얘네들도 불타기 한 거잖아요. 물타기 한 게 아니라 불타기를 한 거기 때문에 평균 단가가 올라가서 그러면은 여러분들 입장은 뭡니까? 당연히 더 높은 목표가를 목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주도 세력도 사람입니다. 주도 세력들도 사람이다 보니까는 얘네들도 뭐예요?
이렇게 매수를 했다라는 것은 뭡니까? 오히려 차트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리스크가 크구나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주도 세력들은 이거를 노리는 거예요. 왜? 자, 이 차트 이렇게 계속해서 우상향만 시켰으니까는 이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위험해서 접근을 안 하겠지. 그러면은 주도 세력들 입장에서는 뭡니까? 오히려 좋은 게 개인들이 매수를 안 해주면은 지금 매물대가 악성 매물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악성 매물이 없으니까는 주가를 올릴 때 떨어지는 매물, 압박 매물이 없는 거예요. 매도세가 별로 없는 거예요. 매도세가 없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주가를 더 올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도 세력들은 오히려 정말 차트적으로만 바라봤을 때 이 정도 상승이면은 크게 눌림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개인들이 생각을 할 거니까는 요렇게 고의적으로 만들고, 근데 분명은 뭐예요? 빠져나간 흔적은 없잖아요. 빠져나간 흔적. 음봉의 거래량 터진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엑스페릭스 조기 대선 때 이제 이재명 관련주로 올랐죠, 여러분들. 이재명 관련주로 올랐는데 분명히 지금 봐야 될 것은, 자, 세력들이 나갔다라는 것은 이렇게 음봉의 거래량이 터져야 돼요. 수반이, 음봉에도 거래량이 수반이 돼야 돼. 그러면은 야, 이거 세력들이 다 팔고 튀었구나. 이게 근데 신빙성이 있죠. 왜? 자, 세력들이 다 팔고 나갔으니까는 반등이 나와도 요 정도 반등 주고 어떻게 했어요? 요 정도 반등 주고 그냥 죽어버렸잖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세력들이 나간 거야. 근데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어제 음봉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자, 근데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터졌어요, 안 터졌어요? 전혀 빠져나간 흔적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도 세력들은 우리가 고공행진 하는데 너네들 들어올래, 안 들어올래? 근데 너네들 안 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내가 지배적인 구간인데 나는 물량도 많고 평균 단가도 올렸으니까는 나는 더 올릴 거야. 요렇게 지금 전략을 짜고 오늘 요렇게 마감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요게 지금 중요합니다. 세력들도 심리를 지금 역용하는 거예요. 지금은 수급 이런 데이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개인들의 심리를 지금 역으로 활용해서 지금 주가를 더 올리려고 한다. 여러분들. 그렇다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제 기술적인 분석이라든지 원익 IPS, 원익홀딩스의 이런 내재 가치죠. 이러한 지금 내재 가치적인 지금 분석으로 둘 다 접근을 좀 해봤을 때는 매도의 근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언제 매도해야 되느냐, 이것도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PBR 2.2죠, 여러분들. PBR 2.2에서 2.3 기준으로 봤을 때는 28,000원에서 29,000원이 정당화인데, 그러면은 야, 이거 매도가 다 와가는 거 아니냐? 그렇잖아, 여러분들. 매도가 다 와가는 거 아니냐? 그럼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텐데, 코스닥 150 이거 편입이 됩니다. 이 코스닥 150 편입이 되면은 액티브 자금과 패시브 자금, 이게 이제 펀드를 통해서 들어와요. 펀드를 통해서. 얘네들은 편입이 되고 나서 들어와. 근데 들어오는 목적이 뭐예요? 수익을 목적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게 이제 적용이 반영이 되면은 얘는 3만원, 32,000원 정도 초과를 해야 돼요. 자세한 건 제가 내일 말씀드릴 텐데, 지금 실질적으로 얘네 이거 편입 자금까지 지금 들어오면은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익홀딩스랑 같이 코스닥 150에 편입이 되는 게 어떤 기업이에요? 로보티즈. 로보티즈 얘도 지금 코스닥 150에 이제 편입이 된단 말이에요. 얘랑 이제 우리기술 원전 이렇게 이 코스닥 150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얘네들도 뭐예요? 지금 주가가 밀리질 않고 있잖아요. 양봉만 보여주고 있잖아요. 로보티즈나 이제 우리기술도. 원익홀딩스도 같이 코스닥 150 들어가니까는 편입되고 나서 그 이후에 자금 들어오면은 다시 한 번 더 거래량 수반시키면서 주가를 올릴 거기 때문에 주도 세력들은 지금 거기까지 보고 있을 가능성입니다. 지금 구간 높다라고 판단하겠지만은 중요한 건 뭐예요? 안 나갔잖아, 여러분. 안 나갔어. 주도 세력들이 안 나갔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주주분 원익홀딩스 좀 분석 도와드렸는데 주주분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운영 중인 전략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략방이 있는데 이 전략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를 포함해서 5인 체제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국민연금이라든지 실질적인 이제 보험, 그리고 이제 은행, 증권, 그리고 저 포함해서 5인 체제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는 기관 위주의 매매로 좀 흘러갑니다. 기관 위주의 매매. 그래서 이제 최근 두산에너빌리티도 급등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급등 나오고 있는데
두산에너빌리티는 5월 6일 날 이제 기관의 관점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냐. 프랑스 EDF와 소송전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체코 관련해서. 근데 기관들은 오히려 기회다라고 판단을 했고 이를 통해서 어떠한 결정을 내렸느냐. 두산에너빌리티는 결국에는 자 26,000원부터 24,000원 구간까지 추가 매수 성립이 가능하다. 기관의 시선은 여러분들 단기 단타가 아니에요. 단기 단타를 모두 아우르는 2배, 3배 갈 주식을 보는 이 안목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단타를 하려고 해도 결국에는 주가가 올라가야 단타에 성공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단타라는 초점보다는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중장기도 아니에요. 중기적으로 올라갈 주식만 선점을 하면은 단기적인 수익뿐만 아니라, 단기 스윙뿐만 아니라 단타도 성공을 할 수가 있다. 여러분. 기관들은 큰 줄기에 더 비중을 둔다. 그래서 26,000원에서 24,000원, 두산에너빌리티, 요렇게 매수가 제시해드려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84,400원. 지금 거의 대략 한 400% 이제 잡혔을 거예요. 전략방에 계신 주주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어가지고 주식 농사는 여러분들 여러 종목에다가 씨를 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한 종목에다가 제대로 씨를 뿌리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다 보니까는 이 전략방에서 기관의 안목으로 요렇게 이제 하나하나 다 제시를 이렇게 해드리고 있으니까,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입장하셔서 100% 모릅니다. 100% 모르기 때문에 편하게 입장하셔서 다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어떻게 이제 또 농사주를 좀 찾을 것인가라고 고민이 되신 주주분들, 제2의 원익골딩스를 찾으시는 분들, 전략방에 입장하셔서 이 기관의 안목을 돈 주고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듣기 힘든 기관의 안목들, 가치 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일반 텔레그램에서 떠돌아다니는 뭐 실적 얼마, 컨센 얼마, 이게 좋은 기업을 찾는 게 아니라 기관은 그것보다 그 뒤에 숨은 걸 봐요, 여러분. 그 뒤에 숨은 거. 코나이 같은 경우는 4월 15일 날 조기 대선 때 코나이 요렇게 밀려서 24% 밀렸을 때 32,500원이었을 때 매수 들어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매수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남겨드려서 코나이도 75,000원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주에 씨를 뿌릴 건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가치 투자는 좀 별로, 기관들은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가치 투자는. 왜냐면은 우리나라 이제 투자자분들은 성격이 더 급해. 그러다 보니까는 웬만하면 중기에 포인트를 맞췄어. 중기에 2배, 3배, 4배 갈 수 있는 것들. 그럼 이런 종목 안에서 놀면은 다른 계좌로 단타도 칠 수 있고 단기 스윙도 할 수 있고 끌고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입맛에 맞게 선택을 하면 모든 입맛에 내가 먹어도, 내가 어떤 걸 먹어도 맛이 내 입맛에 맞는 이러한 매매 100% 무료로 여러분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연세 있으신 주주분들도 지금 거의 뭐 6개월째 여기에서 정보를 잘 받고 계신다라고 하시니까 편하게 입장하셔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정말 내가 어떠한 농사주를 좀 찾아야 되고 어떠한 종목에다가 씨를 또 뿌려서 모내기를 또 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 편하게 여러분들 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수학, 자 이제 우리가 좀 제대로 수학을 해야죠, 여러분들. 네. 우리 같이 여기에서 수학의 기쁨을 좀 누리자라는 취지로 수학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제가 초대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 설명창에 이렇게 간편 문자 보내기 제가 링크를 걸어드렸습니다. 요거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은 2초 이내로 바로 문자 이렇게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확인 후에 전략방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요거 터치하셔가지고 바로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